저희는 세무, 노무, 법무, 법인이 섞인 전문가 집단입니다. 저희한테 일을 맡기시면 저희가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단히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업승계 제도도 제도고 사실 이제 제가 일하면서 제일 느끼는 건데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법인 전환 하셔야 됩니다. 소득이 1억이라고 생각하면 개인 사업자는 이제 소득세가 2천만 원입니다. 근데 법인 대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소득 공제 받기 때문에 세금이 1,4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 가업상속공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업상속공제, 두 번째는 가업승계에 대한 주식 증여 과세 특례, 세 번째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업상속공제는 이거는 이제 10년을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공제 한도가 200만 원이고 30년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공제 한도가 이제 200억이고 30년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공제 한도가 50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제 한도가 10년이면 200억, 20년 이상이면 300억, 30년 이상이면 이제 500억.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매출의 기준이 3천억 미만인 이제 중견기업까지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 사업무관 자산을 좀 발라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첫 번째는 그 비업무용 부동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 이거는 이제 비업무용 자산으로 평가해서 이건 이제 일반 상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아마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2019년도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회사 주식 영업 활동에 관계가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은 이거는 이제 그, 그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그 비업무용 자산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요건 좀 다툼이 있다. 이제 그런 거고 어떻든 간에 저희가 이제 가압상속공제는 이게 이제 사후관리 기간이 이제 올해 바뀌었죠. 이게 이제 10년에서 7년으로. 근데 그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그 고용유지 조건,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대부분 이제 망설이시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은 뭐 우리 회사가 괜찮은데 이게 이제 그 자꾸 사업이 그 좀 IT 쪽으로 넘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회사의 이 업종이 살아남을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압상속공제를 받는 회사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사업무관 자산을 발라내면은 또 크게 그렇게 혜택이 없을 뿐더러 이 가압상속공제를 받으면 이게 상속세를 안 낸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상속인들이 그 우리 회사 주식을 이제 사후관리 기간을 다 맞춰서 그뭐 10년이면 10년, 7년이면 7년 이게 끝난 다음에 그 주식을 좀 이렇게 환원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그 부모가 이룬 자본 이득에 대해서까지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압상속공제를 만일에 이제 500억을 받았다. 근데 이분이 그 사후관리 기간 10년을 다 맞춰서 그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회사를 이제 600억에 팔려다 보면은 이게 이제 500억에 대해서는 너가 상속세를 낸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의 600억 다에다가 이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업상속공제를 한 주식은 영원히 팔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좀 맹점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맹점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인데, 이거는 꽤 많은 회사들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가 성장을 자꾸 하면 오늘 주식보다 이제 내년에 주식이 더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전에 오늘의 이제 주식 가치 평가한 그 금액으로 자제분들 또 이제 상속인들한테 미리 이제 증여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5억에서 이제 35억, 그러니까 30억까지는 이제 10% 세율로 하고 그리고 30억 초과 100억까지는 이제 20% 세율로 해줍니다. 근데 이것도 사후관리기간은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리시는 게 이거는 고용유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꽤 많은 회사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9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녀 2명일 경우에도 이제 같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둘 다 가업상속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은 가업상속공제로 받고 한 명은 일반상속으로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이게 유류분 청구해서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이 요건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래서 자녀 2명 이상이 뭐 특례도 된다 그러지만 어떻든 간에 한 명은 이제 가압상속공제로 가고 한 명은 그냥 일반 상속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증여를 한 다음에 그리고 5년 안에 그 자제분이 대표이사로 이제 취임하면 되고 꼭 뭐 단독 대표가 아니라 공동 대표나 이제 각자 대표로 취임해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나중에 이제 피상속인 아버지가 100년 후에 돌아가셔도 뭐 그때 이제 합산해서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단 가격은 이제 가압상속 공제할 때 그 가격으로 픽스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창업자금 과세 특례인데 이거는 앞전에 가압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 특례하고 중복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아버지가 이제 돈을 줄 테니까 그 돈으로 자식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창업을 하면은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30억까지는 이제 10% 그리고 고용을 10명 이상 하면 50억까지 이제 10%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제 이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이제 부모가 부천 쪽에 이렇게 3M 제품을 이렇게 납품하시는 튼튼한 회사였는데 개인 사업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일정 부분의 이제 돈을 자식한테 이제 창업 자금 증여 특례로 이렇게 주고 그리고 아드님이 창업 자금은 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창업 자금은 또 법인세도 50% 감면해주고 또 벤처를 받으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버지의 사업권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뭐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사업자는 죽이고 아들 쪽으로 이렇게 50억까지 하는데 뭐 세율 10%면은 사실 뭐 괜찮죠. 예,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같이 물고 들어가는 건데 이세 분이 이제 창업을 하면 벤처 인증을 꼭 받게 합니다. 이제 이 벤처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나 이제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또 취등록세도 일정 부분 감면해줍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있는 그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하면서 자제분이 이제 벤처 인증도 받고 또 이노비즈나 뭐 이런 것도 같이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